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도내에서는 민주당 3석, 통합당 4석, 무소속 1석을 차지했습니다. 영동 지역 3개 선거구에서는 보수 성향의 현역 의원들이 여당 후보들을 누르고 모두 당선됐습니다. 고성군수 재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명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함 당선인은 오늘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산불 가해자를 밝혀내기도 어렵지만 찾아내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산불 방지 효과가 덜한 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도내에선 여전히 보수 표심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석수를 1석에서 3석으로 늘리면서 어느 정도 균형은 맞췄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도내 선거구 8석은 미래통합당 계열이 5석,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나눠 가졌습니다. 통합당은 7석에서 2석을 잃었지만 민주당에 국회 과반 의석을 내준 참패 속에 강원에선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전국적인 어려운 결과 속에서도 강원도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를 지킨 것이다라고. 단 1석에 불과했던 민주당은 영서에서 3석을 챙기며 세를 넓혔습니다. 보수 텃밭 춘천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진태를 꺾고 첫 진보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번의 결과를 통해서 이제 그런 정치 지형 변화의 가능성이 또 내다 보여졌고 발판이 또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선거구에서 공천 후유증을 수습하지 못하면서 이른바 이광재 효과가 희석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지선에서 도내 시장 군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 데 이어 총선과 함께 치러진 횡성군수 보궐선거와 고성군수 재선거도 승리했습니다. 보수 1색이던 강원 정치판에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국회의원까지 진보 세력이 확대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물론 견제와 균형도 기대됩니다. 항상 보수적인 그런 표에 일관된 정행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어떤 정치적 지각 변동을 야기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하지 않나. 또 권성동 4선, 이광재 한기호 3선 등 6명이 다선 의원으로 중앙 정치권에서의 영향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도내 정당 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이 39.12%로 더불어시민당 28.87%를 훨씬 웃돌아 보수 표심을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강릉과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 모두 현역 의원인 보수 후보들이 승리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1대 강릉 지역 국회의원으로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당선되면서 4선에 성공했습니다. 40.84%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2%포인트인 2,530표 차로 앞섰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실력 있는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릉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었습니다. 또 미래통합당 공천 탈락 이후 보수 후보가 난립하면서 오히려 막판에는 권 후보로 결집 현상을 보였습니다. 권 당선자는 미래통합당에 복당해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권성동 당선자는 제2혁신도시를 강릉에 유치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강릉 제진 간 동해 북부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조기 건설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강릉 제진 간 동해 북부선 건설 착공이 이루어져야만 지금과 같은 경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북부선 확정을 정부 방침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는 미래통합당 이철규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승기를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완 후보와는 10%포인트 차이로 여유롭게 승리했습니다. 기존 선거구에 태백과 정선이 결합됐는데 4곳 모두 이 당선인이 앞서 강원 남부권의 민심은 정치 신인보다는 재선 도전자를 택했습니다. 이철규 후보는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 삼척 KTX 운행, 가리왕산 곤돌라 존치 등의 강원 남부권 현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삼척에서 제천까지 가는 고속도로에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반드시 포함시키고 차기 대통령 취임 이후 조속한 시일 내 예타 없이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20년 만에 설악권으로 다시 묶인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는 이양수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52.56%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이동기 후보를 8%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중단, 금강산 관광 재개 지지부진 등으로 민심은 여당 후보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당선인은 동서고속철도 개막에 대비해 지역발전 인프라 확충, 글로벌 체류형 명품 관광 도시 조성 공약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악권 동반 성장의 모델을 빨리 제시하고 설악권이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서 우리 설악권이 20년, 3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의원인 3명의 당선인들은 다음 달 30일부터 4년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이어갑니다. 거대 여당 정국 속에 야당 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유권자들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어제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실시된 고성군수 재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명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한 당선인은 오늘부터 제37대 고성군수로서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고성군수 재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명준 후보가 48.6%를 득표해 미래통합당 윤승근 후보를 4%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재선 군의원 출신인 한명준 군수는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며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표를 주신 우리 고성 군민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고성군이 갈라져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잘 수습해서 선거 전의 단계로 다시 돌리고요. 우리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함 당선인은 전임 군수가 추진하던 사업들을 검토해 재추진하고 공약을 차근차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종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임 군수가 하시던 일들을 잘 받아서 열심히 해나가면서 잘 맞춰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고 특히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 농업과 수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취약하다고 보여지고 관광도 스쳐 지나가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고성군의 미래가 없습니다. 함 당선인은 오늘 제37대 고성군수로서의 취임식을 갖고 오는 2022년 6월 말까지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함 군수 앞길에는 지난해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보상,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이 인사회와 토론회 등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오늘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 의장, 시장 군수들과 당선인 토론회를 갖고 당선 포부와 함께 평화시대 강원도 도약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와 군수 재보궐선거 당선자들은 오늘 강원도당에서 인사회를 갖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해마다 봄, 가을철에는 농산물 소각이나 실화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검거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횡성군 우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불은 산림 0.08헥타르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원인은 마을 주민의 농산 폐기물 소각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소각 행위가 원인이 된 산불이 양양군 현남면에서 발생해 0.3헥타르의 산림이 탔습니다. 매년 산림당국이 산불 예방에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농산 폐기물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최근까지 도내에서 이 같은 부주의로 산불을 내 가해자로 검거된 사람은 18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위가 낮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도내에서 산불 가해자로 검거된 인원은 172명. 이 가운데 6명이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받았고 나머지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과실로 인한 소규모 피해는 과태료 수십만 원 부과가 고작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더라도 고의가 아니거나 고령인 경우가 많다 보니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위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런 부분들은 괜찮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옛날 타성의 생각이 잠겨가지고. 이에 따라 헬기 출동 비용이나 진화대원 활동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화자 검거율이 낮은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660여 건 가운데 가해자가 검거된 건 230여 건으로 검거율은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도내 첫 모내기가 오늘 양양군 현남면의 김동길 씨 농지에서 실시됐습니다. 추석 전에 햅쌀을 수확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그게 확산되고 우리 국민의 불안정이 시도되고 저희는 농민으로서 이것을 조기에 모를 심어서 코로나의 어떤 종식 이걸 좀 타파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지난주 고3, 중3 학생에 이어 오늘 초등학생을 포함한 2차 온라인 계약이 실시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교 1, 2학년 89,800여 명이 추가 계약해 쌍방향 수업과 동영상, 과제형 등 유형별 재택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주 중3, 고3 학생에 비해 3배가량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접속을 하면서 일부 접속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각급 학교의 출결 사항과 수업 유형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주 20일에는 도내 초등학교 1, 2, 3학년 3만 6천여 명이 온라인 계약을 합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 휴장이 다음 달 4일 오전 6시까지 다시 연장됐습니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카지노 영업장 휴장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텔과 워터파크 등 리조트 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정부 정책 등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월 23일부터 카지노 영업장을, 지난달 2일부터는 리조트 부문을 휴장했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 영세 소상공인 업소 4천여 곳부터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며 나머지 소상공인과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도 확인 절차를 거쳐 차례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강릉페이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6월 말까지입니다. 강릉시가 구정면 남강릉 나들목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광역 허브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오늘 주민 참여단 회의를 열어 사업 규모와 개발 방식, 토지 이용 계획 등 구체적인 조성안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에 단지 승인 신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업 승인이 날 경우 1단계로 배후 도시를 겨냥해 생활물류와 관광 해양 물류기지로 조성하고 2단계로 북방 물류기지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한편 광역 허브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에도 들어있고 KTX 강릉선 개통에 이어 2022년 강릉 부산, 2024년 수서선, 2026년 강호축 건설, 이후 강릉 제진 동해북부선 철도 개통으로 승인 가능성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키스트 강릉 분원이 해양 미세 조리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신소재 추출물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페오닥틸럼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에 효능이 있는 푸코잔틴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실내 배양에 성공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키스트는 추출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마무리하고 현재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수산물이 확대됨에 따라 홍보와 단속이 강화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기존 12종인 원산지 표시 수산물에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 등 3종이 추가됨에 따라 수산물 유통가공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는 주꾸미는 연간 1,800여 톤, 아귀는 247톤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선군이 주민 생활권과 가까운 정선 종합경기장 일원을 힐링체육공원으로 조성합니다.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종합경기장 체육시설과 연계해 생활체육과 운동,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체육공원을 만들고 다음 달 말까지 소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등 나무 4,000 그루를 심기로 했습니다.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을 위한 숲체험 학습 장소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걷기 운동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동해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특허와 상표 획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합니다. 동해시는 올해 6천만 원을 들여 국내 특허는 130만 원, 해외 특허와 실용신안은 국가별로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이내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으로 국내외 특허 27건과 국내 상표 6건 등 33건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지원했습니다. 삼척시는 해양수산부가 공모하는 어촌 테마마을 개발 사업에 원더급 노공리 일원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12월까지 현장 조사와 주민 역량 강화, 마을 테마 발굴과 컨설팅을 통해 이 지역의 경관 자원과 어촌의 매력을 특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 방침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